당신은 살면서 잘못한 것이 없는데 잘못한 사람처럼 대우받은 날이 있었습니까? 그 날을 기억하십니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고 있었습니다. 설명하면 풀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는지 그때는 몰랐을 것입니다. 나는 이순신입니다. 지금 이 자리는 전쟁이 끝난 자리가 아닙니다. 평가가 끝난 자리입니다. 누군가는 나를 충신이라 불렀고, 누군가는 나를 역적이라 불렀습니다. 같은 사람을 두고, 같은 시절에 그렇게 달랐습니다. 나는 그 어느 쪽에도 직접 길게 답하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 이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영웅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쟁의 기록도 아닙니다. 한 사람이 사람의 말 속에서 마음을 어떻게 지켜냈는가, 그것만 말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당신은 오랜 시간을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조직 안에서 평가받은 시절이 있었을 것입니다. 인사 발표를 기다린 날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유 없이 의심받은 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자리를 벗어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자리를 벗어났는데 마음은 아직 그 자리 어딘가에 남아 있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예전처럼 흔들립니다. 설명해야 할 것 같은 충동이 여전히 올라옵니다. 그것이 왜인지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조금씩 보이실 것입니다. 서두르지 않겠습니다. 천천히 가겠습니다. 일부 파격 승진보다 더 컸던 흔들림. 사람들은 갑작스러운 인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순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래 일한 사람이, 먼저 경력이 쌓인 사람이, 먼저 검증된 사람이, 먼저 그 순서가 무너지는 순간, 조직은 조용히 술렁입니다. 1591년, 나는 정읍 현감에서 전라좌수사로 임명되었습니다. 여러 계급을 한 번에 건너뛴 것이었습니다. 파격이라는 말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 파격은 나를 편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기쁨보다 무게가 먼저 왔습니다. 파격, 인사가 나면 가장 먼저 움직이는 것은 사람들의 말입니다. 저 사람이 무슨 줄이 있는가? 실력으로 된 것인가? 연줄로 된 것인가 두고 보자. 얼마나 가는지. 이 말들은 당사자의 귀에도 들어옵니다. 나는 들었습니다. 모르는 척했지만 들었습니다. 당신도 비슷한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예상보다 빨리 발탁된 날 동기보다 먼저 팀을 맡은 순간, 아니면 반대로 동기는 올라갔는데 나는 제자리였던 해. 어느 쪽이든 사람들의 시선은 달라집니다. 올라간 사람은 시선을 견뎌야 합니다. 제자리인 사람도 그 시선을 견뎌야 합니다. 조직 안에 있는 한, 우리는 늘 평가의 자리였습니다. 내가 전라좌수사로 부임했을 때, 나를 반기는 사람과 나를 경계하는 사람이 동시에 있었습니다. 반기는 쪽은 드디어 제대로 된 사람이 왔다고 했습니다. 경계하는 쪽은 아직 모른다. 검증된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두 말 모두 나를 향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말 모두 내가 직접 답해야 할 말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반기는 사람들에게 더 잘 보이고 싶었고, 경계하는 사람들을 설득하고 싶었습니다. 회의 자리에서 내 계획을 더 길게 설명하고 싶었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맞는 사람임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은 사람의 본능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는 곧 알게 되었습니다. 설명은 이미 설득된 사람에게만 통합니다. 경계하는 사람은 설명을 들으러 온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결과를 기다립니다. 그것도 자기가 이미 예상한 결과를. 당신의 직장 생활을 떠올려 보십시오. 새로운 상사가 왔을 때 당신은 그를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첫 번째 말을 들었을 때 이미 어느 정도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사람입니다. 나를 경계하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설명하고 싶은 충동은 자주 올라왔습니다. 내 의도는 이것이었다. 그 결정에는 이런 이유가 있었다. 당신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다. 이 말들이 목까지 차오를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내려놓았습니다. 매번 쉽지 않았습니다. 어떤 날은 밤새 그 말들을 혼자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당신도 그런 밤이 있었을 것입니다. 퇴근하고 집에 돌아와 그 사람이 했던 말을 곱씹는 밤. 그때 내가 이렇게 말했어야 했는데 왜 나는 그 자리에서 말을 못했을까? 내일 가서 한마디는 해야겠다. 그리고 아침이 오면 다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리에 앉는 것. 그것이 약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어른이 되어가는 것이었습니다. 파격적인 인사 이후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설명할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준비할 시간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말이 어떻든 간에 내가 맡은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하는 것이 유일하게 내가 할 수 있는 답이었습니다. 이부 사람의 말이 마음을 흔드는 방식. 소문은 사실보다 빠릅니다. 그리고 소문은 반드시 부풀립니다. 내가 전라좌수사로 부임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여러 이야기들이 돌았습니다. 이순신이 교만하다. 부하들을 너무 강하게 몰아붙인다. 규율만 따지고 사람을 모른다. 나는 그 이야기를 직접 들은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돌고 있다는 것은 알았습니다. 소문은 당신이 없는 자리에서 자랍니다. 당신이 답할 수 없는 곳에서 퍼집니다. 그래서 반박할수록 더 커집니다. 저 사람이 신경 쓰고 있구나. 역시 뭔가 있나. 보다 침묵이 소문을 키운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해명이 소문을 더 키웁니다. 당신의 직장 생활 중에도 이런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잘못된 이야기가 퍼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해명하러 갔습니까? 아니면 그냥 두었습니까? 해명하러 갔다면 대부분은 더 많은 이야기가 생겼습니다. 해명까지 하러 왔다더라. 초기에 나는 소문에 반응하려 했습니다. 직접 사람들을 만나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더 많은 관찰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를 지켜보는 눈이 더 많아졌고 내 행동 하나하나가 더 꼼꼼하게 해석되었습니다. 그때 나는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그들이 보게 놔두었습니다.
내가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보고 싶은 것을 볼 때까지 나는 그냥 일했습니다. 말이 아니라 일로 하지만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그것이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는 말은 생각보다 깊이 박혔습니다. 그 말이 꼭 틀린 말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나도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이 자리에 맞는 사람인가? 내가 틀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것이 사람의 말이 마음을 흔드는 방식입니다. 근거가 없어도 반복되면 의심이 됩니다. 처음에는 황당합니다. 두 번째는 불편합니다. 세 번째는 혹시 내가 정말 그런 면이 있는가 싶어집니다. 반복이 의심을 만듭니다. 약함이 아닙니다. 사람의 자연스러운 작동입니다. 특히 부정적인 이야기일 때 마음 어딘가에서 검열이 시작됩니다. 혹시 내가 그런 사람인가? 그 순간 마음이 흔들립니다. 나는 그 흔들림을 두 가지로 다루었습니다. 첫째,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내 기준으로만 판단했습니다. 나는 교만하게 행동했는가? 나는 사람을 함부로 대했는가? 내 대답이 아니다였다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둘째, 그 말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반응하면 그 말에 힘을 주기 때문입니다. 소문은 반응이 있어야 살아남습니다. 아무도 반응하지 않으면 소문은 스스로 시들어갑니다.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당신도 스스로를 증명하려다 지쳐버린 경험이 있습니까? 내가 잘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겠다. 그 마음으로 일한 시절이 있습니까? 열심히 했고 성과도 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상하게 피곤했습니다. 결과가 나왔는데도 마음이 가볍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일한 것이 아니라 증명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과 증명은 다릅니다. 일은 목적이 일 자체에 있습니다. 증명은 목적이 상대의 반응에 있습니다. 증명을 위해 일하면 상대가 인정해주지 않을 때 모든 노력이 허무해집니다. 그 허무함이 지침을 만듭니다. 나는 어느 시점에서 증명하려는 마음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냥 일했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맡은 자리에서 해야 하는 것, 그것만 했습니다. 그러자 피곤함이 줄었습니다. 누군가가 인정해 주지 않아도 예전만큼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더 이상 그들의 반응을 기다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삼부 이순신은 왜 설명하지 않았는가? 1597년 나는 삭탈관직되어 옥에 갇혔습니다. 역적으로 몰린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나는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한 판단의 이유, 내가 그 명령을 따를 수 없었던 이유, 모두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길게 해명하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가장 큰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해명을 들을 준비가 된 사람이 없었습니다. 해명은 듣는 사람이 준비되어 있을 때만 닿습니다. 이미 결론을 내린 사람에게 정확한 설명을 해도 변명으로 들립니다. 그들의 귀에는 설명이 아니라 왜 저리 길게 변명 하나가 들어옵니다. 당신도 그런 자리를 아시겠지요.
이미 결정이 난 회의실 형식만 남은 면담 듣는 척하지만 듣지 않는 사람. 그 자리에서 당신은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짧게 내 입장만 말하고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는 시간이 해줄 것이었습니다. 아니면 시간도 해주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여기서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나는 억울했습니다. 나를 모함한 사람이 있었고, 그 모함이 받아들여졌고, 나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억울함을 표현하는 것과 그 억울함을 인정받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억울함을 크게 표현할수록 인정받기는 더 어려워졌습니다. 왜냐하면 억울함을 크게 표현하는 사람은 자신을 잃은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잃은 사람의 말은 신뢰를 얻기 어렵습니다. 억울함은 마음 안에 두었습니다. 겉으로는 담담하게 있었습니다. 그것이 자존심이었는지, 그냥 그렇게 버텨진 것인지,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당신의 삶에도 그런 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억울한데. 억울하다고 말할 수 없는 자리 잘못한 것이 없는데, 잘못한 사람처럼 대우받는 상황. 그 자리에서 당신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든 지금 여기 계신다는 것은 그 시간을 버텨내셨다는 것입니다. 인정받기보다 책임을 먼저 짊어진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내가 인정받는 것은 내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상대가 어떻게 판단하느냐는 내 영역이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책임을 다하는 것은 내가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것만 했습니다. 옥에서 풀려난 뒤 다시 자리를 맡았을 때도 나는 아무것도 증명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여전히 나를 의심하는 시선이 있었지만 그것을 향해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결과가 오기 전까지 버텨야 했던 시간. 그 시간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결과가 나오며 사람들의 말은 바뀝니다. 좋은 결과면 역시 그럴 줄 알았다. 나쁜 결과면 그럴 줄 알았다. 하지만 결과가 오기 전의 시간은 다릅니다. 모든 말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찬성과 반대, 신뢰와 의심, 기대와 경계. 그 사이에서 일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버티는 것입니다. 버티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에 반응하지 않고 일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당장은 이상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조용한가? 조용한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조용한 것이 답이었습니다. 사부평가에서 물러나는 삶의 태도. 이제 그 이야기를 지금의 삶으로 가져오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더 이상 조직 안에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사 발표를 기다리는 일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압박이 줄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조직을 떠났는데도 평가받는 느낌은 남아 있습니다. 자녀의 말 한마디에 흔들립니다. 아버지는 왜 그러세요? 어머니는 그때 왜 그랬어요? 오랜 친구를 만나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나는 무엇을 했나 생각하게 됩니다. 동창 모임에서 누군가의 성공 이야기를 들으며
나는 무엇이 남았나 묻게 됩니다. 조직을 떠났지만 평가의 눈은 남아 있습니다. 수십 년을 평가받으며 살았으면 그 감각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감각이 남아 있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다만 그 감각이 지금의 삶을 지배하도록 놔두는 것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든 평가에 반응하지 않는 법.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감각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느끼더라도 행동으로 연결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녀가 내 과거를 비판합니다. 그 말이 마음에 걸립니다. 느낍니다. 그런데 거기서 선택이 있습니다. 해명을 시작하거나, 화를 내거나, 지나치게 자책하거나, 아니면 그 느낌을 느끼고, 거기서 멈추는 것 느끼는 것은 막을 수 없습니다. 반응하는 것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평생의 습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연습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말을 들었을 때 바로 대답하지 않는 것입니다. 잠깐 멈추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묻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반응해야 할 말인가? 나는 그것을 오래 했습니다. 말을 들으며 바로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굼뜬 것처럼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망설인 것이 아니라 판단한 것이었습니다. 이 말에 내가 반응해야 하는가, 반응한다면 어떤 방식이 맞는가? 반응하지 않는 것이 맞는가? 그 판단 사이로 많은 말들이 그냥 지나갔습니다. 오해를 바로잡지 않아도 되는 용기, 오해를 내버려 두는 것이 무슨 용기인가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것이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어떻게 보여도 괜찮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해를 바로잡으러 가면 오해를 공식화하게 됩니다.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오해하고 있다는 사실이 더 많은 사람에게 알려집니다. 오해를 부수려다가 오해를 더 키우는 일이 생깁니다. 물론 직접적인 피해가 생기는 오해는 바로잡아야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오해는 내버려 두는 것이 나은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평생 많은 오해를 받았습니다. 일부는 바로잡혔고, 일부는 바로잡히지 않았습니다. 일부는 내가 세상을 떠난 뒤에야 바로잡혔습니다. 섭섭함이 없다고는 못합니다. 하지만 내가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오래 전에 받아들였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에 힘을 쓰는 것은 낭비입니다. 그 힘을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쓰는 것이 맞습니다. 침묵이 패배가 아니라는 이해. 우리는 오래도록 말 잘하는 사람이 이기는 것을 봐왔습니다. 회의실에서 크게 말하는 사람이 주목받았습니다. 그래서 침묵이 불리하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긴 시간을 살고 보면 다른 것이 보입니다. 말이 적어도 자신의 자리를 지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말이 적었기 때문에 지킬 수 있었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말하는 침묵은 전략이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침묵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말이 줄어드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젊을 때는 말로 경쟁했고 말로 설득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말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생깁니다.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아는 것들.
그 침묵은 패배가 아닙니다. 더 이상 증명이 필요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의 침묵입니다. 당신이 지금 침묵을 많이 선택하고 있다면 그것이 혹시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면 기억하십시오. 침묵은 있는 사람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미 무언가를 살아낸 사람은 침묵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침묵 안에 오랜 세월이 있습니다. 어느 날부터 누군가의 말에 이전만큼 반응하지 않는 나를 발견했습니다. 예전에는 잠을 못 잤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 그 말을 듣고 느끼고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무감각해진 것이냐고 물으신다면 아닙니다. 여전히 느낍니다. 하지만 그 감정이 나를 오래 붙들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가? 내가 나에 대해 스스로 알게 된 것들이 쌓였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이 흔들리게 만드는 이유는 내가 나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을 살면서 자신에 대해 알게 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이런 선택을 해왔다. 그 알미 쌓이면 다른 사람의 말이 이전만큼 깊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이것을 무감각이라 부르지 않겠습니다. 자기 이해라고 하겠습니다. 자신을 이해한 사람은 타인의 평가에서 자유롭습니다.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들리고 느껴집니다. 하지만 끌려가지 않습니다. 마지막 부평가 없는 자리에서의 평온.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더 이상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자리에 와 있습니다. 인사 발표를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누군가의 평가를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마음이 그것을 아직 모르는 것 같습니다. 습관처럼 평가를 의식합니다. 습관처럼 설명하고 싶어집니다. 습관처럼 시선이 신경 쓰입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수십 년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감각이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이것을 아셨으면 합니다. 그 감각이 올라올 때, 그것은 지금 이 자리의 현실이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평가하는 상사가 없습니다. 인사권을 쥔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은 과거에서 온 감각입니다. 과거에서 살아남기 위해 만들어진 감각입니다. 그 감각이 올라올 때 잠깐 멈추고 물어보십시오. 지금 이 자리에 내가 반응해야 할 평가가 실제로 있는가? 대부분의 경우 없습니다. 그 감각만 있습니다. 그것을 알면 조금 가벼워집니다. 사람의 말에서 물러나는 삶, 물러난다는 것은 도망이 아닙니다. 더 이상 그 말이 내 삶의 방향을 결정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사람의 말이 방향을 결정했습니다. 저 사람이 이렇게 봤구나. 그러면 나는 이렇게 해야겠다. 그 피드백이 성장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라도 됩니다. 지금은 내 방향이 있습니다. 오랜 삶이 만들어 놓은 내 방향, 그것을 따라가면 됩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 그 말이 내 방향을 바꾸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이 사람의 말에서 물러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특별한 것이 없는 하루였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만나지 않은 하루였을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이루지 않은 것 같은 하루였을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위로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이기 때문에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냈다는 것, 오늘도 자신을 지켰다는 것, 오늘도 아무에게도 해가 되지 않았다는 것, 그것이 충분합니다. 나 이순신은 이제 더 이상 평가받지 않습니다. 역적이라는 말도 들었고, 충신이라는 말도 들었습니다. 그 두 말 사이에서 나는 그냥 내 일을 했습니다. 그것이 정답이었는지는 나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 외에 다른 방법을 알지 못했습니다. 당신도 당신의 삶 안에서 그렇게 해오셨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당신의 방식으로 당신의 자리에서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그것이 당신의 이야기입니다. 누군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그 이야기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저녁 조용히 쉬십시오.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의 침묵이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를 여기서 마칩니다.